부검을 통해 발견되는 암의 수가 진단에서 알게 된 것보다 30배나 많다고 합니다. 암이 발견된 나머지 97%는 그냥 암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 당신은 모든 암의 불안과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단약 후 식습관으로 건강을 회복하던 중 평생 모은 재산, 암 치료비로 다 쓰고도 암으로 고통받으며 결국 사망하는 주위 분들의 사연을 들으니 나도 언젠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 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당뇨약이 당뇨를 악화시켰으니 암 치료가 암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되었을 즈음에 암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이다. 암은 병이 아니다. 내 몸의 마지막 치유 전략이다. 라는 괴상한 제목의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런 별 미친 책이 있나? 라는 생각으로 보게 된 이 책에서 암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암 치료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학습을 통해 그들이 진짜로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숨기고 있는 진짜 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깊은 신뢰로 암 치료에 대한 조기 검진, 진단, 처방, 치료에 열중하는 분일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검사상으로 발견되지 않는 0.5mm 이하의 작은 암세포가 살고 있습니다. 몸에서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고 그곳에 암이 자라고 어느 정도 암이 커졌을 때 검사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 독소가 축적되어 다른 장기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암세포는 독소를 먹이로 삼게 됩니다. 암세포는 노폐물과 독소들이 림프 속, 세포 안, 혈액 속, 장기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면역체계는 암세포가 독소를 붙잡고 있도록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가합니다. 암은 우리 몸을 파괴하기 위해 발생되는 질병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성되는 최후의 보호막입니다. 반대로 노폐물과 독소가 몸에서 제거되면 암세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자연히 암세포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암이 있어도 암으로는 사망하지 않습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되는 갑상선암, 췌장암, 점리선암의 수가 진단에서 알게 된 것보다 실제로 30배나 많다고 합니다. 1993년 영국의 의학저널 랜시드에서는 부검 결과 점리선암이 발견된 사람 중에서 그중 3%만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리선암이 발견된 나머지 97%는 그냥 암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염으로 고통받는 암 환자들이 감염 질병이 사라질 때 암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암과 감염의 발병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암이 진행되는 동안에 몸속의 독성 노폐물이 분해되거나 제거됩니다. 이는 산소가 부족했던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해주며 암세포는 산소와 접촉이 일어나면 죽거나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의학적 개입 없이 암의 95%가 자연히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감기 같은 감염이 발생하며 약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이겨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치료법은 암 제거가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암이 몸을 죽이는 질환이라면 몸이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다는 이론인데 이는 생명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생긴 치유 현상이 암이며 그것이 생명 기본 원칙에도 맞는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암은 의학적 치료의 개입 없이도 저절로 사라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속에 암세포를 지니고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질병을 알고 있는 우리 몸의 치유 체계를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암 치료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독성이 가득한 산소가 없는 환경에 놓인 정상세포들에게 유전적 돌연변이인 암세포로 변하지 않으면 질식하여 결국 생명을 잃고 만다. 암은 다른 자기보호수단이 모두 실패했을 때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생존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몸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몸의 생명을 구하려는 구조대인 것입니다. 암이 죽음을 불러오는 질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면 암 치료법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 기능의학 대부인 말카이머 박사는 현대의학의 수술, 항암, 방사선을 통해서 자르고 태우고 없애는 것은 잘하지만 암의 발병 원인과 근본 치료는 전혀 모르고 있다. 치료 직후에 암이 사라진 것만 가지고 성공 여부를 따지니까 진짜 암이 치료된 줄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치료 후 5년 생존율이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치료가 잘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짜 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정형화된 암치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항암 전문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항암 치료하지 말고 식습관을 바꾸면 치료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분업화되어 있어서 자기가 맡은 전문 치료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업화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 구조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치료 또한 정해진 구조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그들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암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하고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배운 게 항암 치료밖에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만 고집하는 것뿐인데 암 환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그들에게 치료비로 다 주고도 고통스럽게 사망합니다. 무조건 그들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엉뚱한 치료법으로 몸을 망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의 말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최고이지만 모든 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고로 팔이 부러졌다면 팔 수술 관련 전문의에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팔은 전문의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질병은 건강치료 전문가에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은 병명은 다르지만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 관련 식습관 치료 전문의는 없습니다. 그들의 암치료는 암을 질병으로 판단하고 암을 제거하고 방사선으로 태우고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제거하기 위해 항암 화학요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암이 죽음을 저지하고 있는 방음막이라면 암을 제거할 때 우리의 신체는 더 빨리 무너지고 그래서 더 빨리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암 연구가 테아 털스티 박사는 암은 초기 단계일수록 저절로 사라질 확률이 높다. 자궁 경부암을 치료하지 않고 관찰한 결과 60%는 1년 안에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90%는 3년 안에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암 1기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오히려 재발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암 치료 방법의 부작용으로 암 완치율 7%라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의 고통에 몸부림치다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암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암에 대한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다. 암 치료를 받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이 살인을 저지르는지를 암시한다.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 치료가 죽이는 겁니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한 달간 파업할 때 그들이 진찰한 환자 수는 6만 5천 명에서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파업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망률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50%나 감소했습니다. 1976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그들의 파업으로 17개 대형 병원에서 파업 기간 수술이 60% 감소하니까 사망률은 18%나 감소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그들이 2달 동안 파업을 하자 사망자 수가 35% 감소했습니다. 파업이 끝나자 사망률도 이전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그들이 파업을 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줄어드는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암 진단과 동시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기다리거나 경과를 지켜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암을 없애고 있습니다. 일단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암은 스스로 사라질 기회를 박탈당한다.
암은 즉시 화학요법, 약물, 방사선, 수술용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우리가 암을 친구가 아닌 적으로 싸운 대가가 무엇입니까? 항암, 방사선, 수술 치료비로 환자와 가족의 재산을 탕진하고 몸을 망치고 정신도 피폐해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먼저 내 몸에 암이 생긴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은 후에 나는 항암 치료로 암을 치료하겠다 라고 결정한 사람만 그들에게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암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그들에게 치료를 맡기니까 항암 치료만 받는 겁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고, 교회 가면 예수님 말씀이 진짜 신이라고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오직 알라신이라고 합니다. 종교가 다양하듯이 암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한 의학 지식으로 유튜브를 제작하지만 그 정부나 국민들은 현대 의학을 너무 신봉하고 있습니다. 후대 의사들은 지금의 암치료에 대해 얼마나 무식하고 무서운 암치료 방법이었는지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몸의 세포가 영양실조와 산소 부족으로 암세포를 만드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암의 원인 첫 번째,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 햇볕 때문에 피부암, 백내장, 피부 노화가 생긴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 때문입니다. 눈의 시신경이 햇빛을 감지하면 뇌에서 멜라닌 형성세포를 총질하는 호르몬이 생산됩니다. 피부에 자연스러운 색을 만들어주고 태양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여 피부가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낮에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뇌가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선글라스는 피부의 멜라닌 생산을 줄이고 피부는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선글라스 때문인데 햇빛 때문인 줄 알고 피부 손상을 보호한다면서 이젠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차단해서 비타민 D의 생산을 차단합니다. 비타민 D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은 대부분 유해한 화학물질이며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와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부암 중 가장 위험한 흑색종이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피부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타민 D의 결핍은 암, 우울증, 골다공증, 기타 퇴행성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외선의 유익한 효과는 다양합니다. 혈당 조절, 혈액의 산소 운반 향상, 감염에 대한 피부 저항성 증가, 심전도 수치 개선, 림프구와 식균지수 증가로 인한 저항력 증가, 성호르몬 증가 등이 있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햇볕이 적은 나라일수록 피부암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우울증 및 알코올 중독, 자살 등의 발생 빈도 또한 더 높습니다. 매일 20분 정도 햇빛을 쐬면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너무 오래 쬐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암의 두 번째 원인은 브래지어와 같은 꽉 조이는 옷 때문입니다. 브래지어와 꽉 조이는 옷은 림프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여 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1991년 유럽 암저널에서는 폐경 전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를 착용 안 한 여성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24시간 착용한 여성은 25%, 12시간 이상 착용한 여성은 14%,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6%만 유방암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암의 원인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 때문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마이크로파가 인간의 조직을 가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파가 음식물의 물 분자를 초당 10억 회 이상 진동시킴으로써 음식물에 포함된 수분의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음식물의 분자 구조를 깨트리고 화학적 조성을 바꾸기 때문에 음식의 분자 구조를 갈갈이 찢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과학자 윌리엄 코프는 마이크로파로 조리한 음식은 미네랄, 비타민, 영양소가 감소하거나 변형되어 인간의 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몸속에 흡수되어도 인간의 몸은 그것을 분해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암의 원인 네 번째, 물 부족. 물은 내 몸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물만 잘 마셔도 암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의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으며 특히 일어났을 때 꼭 물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정상인의 하루 물 권장량은 2리터지만 사람마다 그날 몸 상태와 먹은 음식에 따라 먹는 양이 달라져야 합니다. 소변색이 진할수록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색이 연할수록 몸이 충분한 상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의 원인 5번째는 방사선과 초음파 때문입니다. 방사선이나 초음파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들은 CT나 X선 방사선을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유방 조영술, 컴퓨터 단층 촬영, CT, MRI, 의료용 엑스레이 장치가 생성하는 이온화 방사선은 신체 DNA를 손상시키고 생식 기능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를 만들어 신체, 세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CT는 의료기 방사선 피폭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아이는 어른보다 10배 더 방사선에 위험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에게 CT 촬영을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웬만하면 초음파로 대신하는 것이 나은데 초음파도 CT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니 꼭 필요한 때만 최소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차 검사에서 잘 안 보이면 2차 때는 100배 더 강한 방사선을 사용하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사선이 오히려 암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초음파를 사용하면 아이에게 백혈병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현대의학은 더 나은 검사 방법으로 많은 추가적인 암을 발견했지만 암의 발병률이나 치료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시드니 암센터의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22개 암을 항암 화학요법이 5년 생존율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사했는데 결과가 겨우 2%였습니다. 2% 증가도 자연적으로 치료된 건지 항암 치료해서 된 건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암의 원인 6번째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 때문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입니다. 대부분의 약은 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 합성 화학 물질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을 장기 복용하면 신체 내에서 치료 물질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약에 의존하게 되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반응을 방해합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은 원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머리가 아프면 약으로 머리만 아프게 합니다. 머리가 아픈 것은 몸이 안 좋다는 신호인데 신호를 통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지 않고 머리가 아픈 신호를 제거해버립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레이더에 적 신호가 잡혔는데 그 레이더를 꺼버리면 적 어떻게 추적합니까? 몸에 열이 오르면 열 내리는 약을 줍니다. 열이 오르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치유 과정인데 오히려 열 내리는 약을 먹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면 얘들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소련군이 독일군이랑 싸우러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군이 찬물을 막 쏘면 소련군이 물쏘는 아군부터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상 자체가 질병이고 그 정상을 없애는 것이 치료라고 제약회사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약은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억누르고 질병의 원인을 더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제약회사 약이나 의료기구로 치료하는 방법만 배울 뿐 자연치유나 식생활 습관 치료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연구비 후원도 자연치료 연구에는 주지 않고 약을 연구하는 곳에만 연구비를 후원합니다. 암치료에서 성공의 기준은 사망률 감소가 아니라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 대상인 환자가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면 고통스럽게 치료 과정을 통해 사망하더라도 그 연구는 성공한 획기적인 의학적 발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암치료제의 가장 큰 위험은 암보다 먼저 환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FDA는 28일 안에 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하면 약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8일 안에 종양이 50% 줄어드는 것과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28일 동안 약 때문이 아니라 저절로 50% 줄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약물이 암세포를 파괴하면서 건강세포까지 함께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항암 화학요법 치료는 환자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구토를 일으키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안 염증이 일어나며 백혈구를 포함한 수많은 면역세포들을 파괴합니다.
몸 안의 모든 장기와 조직을 악화시키고 창자의 내벽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적혈구의 수를 감소시켜 세포에서 유효 산소량이 줄어들어 빈혈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통을 겪은 환자의 2%만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암 연구가인 하딘 존스 박사는 암 치료가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오히려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는 것보다 치료받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거부한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비해 4배 더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얼 S. 앱스타인 박사는 미 연방의회에서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은 세류의 암이 발병할 확률을 100배 이상 높인다. 암을 완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5년 생존율을 겨우 2% 향상시키려고 새로운 암의 발병률이 100배나 높은 현재 암치료법이 과연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암을 포함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등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러 온 정찰병이며 구조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고 몸이 건강해지면 저절로 다 없어지는데 약으로 혈당 낮추고 약으로 혈압 낮추고 약으로 콜레스테롤 낮추면 약을 먹을 당시에 정상 완화가 될 뿐 약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그 약이 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암의 원인 7번째는 설탕과 정제소금과 화학조미료 때문입니다. 설탕은 면역력 파괴의 주범입니다. 정제소금은 가짜 화학소금입니다. 진짜 소금인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암의 원인 8번째는 가공식품과 음료 때문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암에 걸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장 성공적인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은 채식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암 발병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진국은 기름기 많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채소류, 과일류, 곡물류 등 자연에서 자란 유기농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는 장내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유산균이 살아있는 열을 가하지 않은 발효김치와 된장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때 보통 몸의 에너지 30%를 사용하는데 과일 채소는 소화시킬 때 에너지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로 독소를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중심 식단으로 드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식품은 90% 이상이 GMO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GMO 식품은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GMO 사료 먹인 육류 고기와 살충제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GMO 식품 수입량이 늘면서 대장암과 이암 발병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유기농 축산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암의 원인 9번째는 부족한 수면 때문입니다.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암의 원인 10번째는 탁한 공기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맑은 공기는 몸을 맑게 만듭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산책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암의 원인 11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악성 댓글로 스트레스 받을 때 법륜스님의 정문적설을 보고 있으면 웬만한 악성 댓글은 격려 댓글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서로 다르고 이념이 서로 다르고 사상이 서로 다르고 신앙이 서로 다르고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상대적인 건데 옳다 그르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존재를 절대화시키는 게 상을 짓는 거예요. 간호대 졸업식에서는 나이팅게일 선서가 낭독되고 의대 졸업식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낭독됩니다. 의학의 아버지이자 의성으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이 고치지 못한 병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다. 이 말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입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은 사람의 세포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며 복잡하고 신비한 몸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병의 치료는 몸의 면역체계와 회복에 기대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위대한 치유 능력이 그 어떤 약이나 의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식습관 습관을 바꾸라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암은 당신 몸의 마지막 생존 전략입니다. 암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암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베스트 댓글로는 2차 세계대전 역사를 공부하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에 동참할 수 있었지? 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어떻게라네요.